차인표 책이 대학의 필수 도서로 채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. 이담 아나운서, 차인표 씨는 우리가 아는 배우 그 차인표 씨입니까? 맞습니다. 우리가 아는 배우이자 작가인 차인표 씨입니다. 작가였어요? 네, 작가이시기도 합니다. 신혜라 씨의 남편이기도 하죠. 이 차인표 씨의 근황이 최근에 포착이 됐는데요. 사진으로 좀 보시겠습니다. 사진을 보시면요. 차인표 씨가 지금 강단에 서 있죠. 와이셔츠 차림으로 강단에 선 여느 교수님 같은데요. 한 명문대 강단에 선 모습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영국의 명문대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. 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. 여기서 특강 강연자로 나선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영국 명문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입니다. 아니 옥스퍼드 대학 그러면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 아니에요? 그렇죠. 차인표 씨 영어로 했나요? 여기서 영어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. 저기 이제 한국학과와 관련된 또 행사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. 차인표 씨 예전에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요. 네. 박선우 변호사님, 저 책이 어떤 책이길래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어떤 소설이길래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까지 합니까? 이 책이 차인표 씨가 작성한 장편 소설인데 제목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고국을 떠나서 70년 만에 필리핀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이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담아낸 내용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집필하곤 하는데 차인표 씨도 이 캄보디아의 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훈 할머니를 보고 비로소 책 구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완성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애초에 지난 2009년에 잘 가요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었다가 2021년에 제목을 바꿔서 재출간됐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차인표 씨가 이 옥스퍼드대 아시아 중동학부 연구팀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1회 옥스퍼드 한국문학 페스티벌에 초청돼 강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. 정말 대단하군요.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쓴 일본군 위안부의 삶을 그린 장편 소설이다. 옥스퍼드 대학의 필수 도서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기를 권하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옥스퍼드대가 이제 여러 칼리지들 단과대학들이 이제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문 계열이라던가 이런 데는 필독서로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학과 위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발전 가능성이 크다.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현재 그 번역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영어, 독어, 프랑스어로 번역이 완결이 되게 되면 보다 그 내용이 그 현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더 가까이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이제 K-컬처라고 하면은 뭐 흔히 뭐 K-팝으로 시작을 해서 K-드라마, K-영화, 뭐 또 K-클래식, 또 최근에는 각종 그 세계적인 출판상을 우리나라 작가들이 수상을 하면서 우리 K-문학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차인표 씨의 이 책이 이제 번역 출간 작업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후에는 그 K-문학의 가능성을 더 높게 고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. K-팝, 뭐 K-컬처, 또 K-푸드, 뭐 이어서 이제 K-문화까지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김면성 기자님, 그렇다고 이제 아까 이담 아나운서가 이 차인표 씨가 배우이지만 작가라고 했는데 소설 하나 썼다고 작가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, 그렇죠? 엄격하시군요. 그런데요, 이게 이 차인표 씨 어떤 소설가의 서사가 또 있습니다. 이번에 처음 쓴 소설이 아니고요. 2009년에 잘 가요 언덕이라는 책을 쓰고 2011년에는 오늘 예보라는 책도 썼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2021년에 그 잘 가요 언덕이라는 책의 이름을 바꿔서 다시 출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소개시켜드린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라는 책입니다. 2009년에 나와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떠돌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비로소 이제 받게 된 건데요. 2022년에도 인어 사냥이라는 책도 이렇게 썼습니다. 근데 이번에 책 날개에 작가 소개를 이렇게 썼더라고요. 소설가이자 독서광 그리고 29년 차 배우라고 썼는데 배우를 맨 뒤에다 놨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배우라는 말도 빼놓기 어렵죠. 배우라는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. 근데 보면 과거에 연예인의 소설이라는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요.
처음에 나는 소설가로서 소설책을 썼는데 그때 함께 묶여서 소개했던 책들이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이라든지 어떤 여배우의 뷰티책이라든지 이런 책들과 묶여서 소개가 된 거예요. 예. 물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홍보가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소설가로서의 카테고리에 묶이기보다는 연예인의 어떤 부업처럼 느낌이 들어서 아, 내가 앞으로 소설을 정말 더 열심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루에 너댓 시간 정도는 꾸준히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배우 경력이 더 많지만 소설가로서의 커리어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예, 하루에 매일 꼬박꼬박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습작,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연습 한 2,50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그 정도면은 뭐 완전히 전업 작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는 워낙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도 유명하잖아요. 입양도 많이 했고요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이 차인표 씨, 신혜라 씨 같이 나왔던 드라마 기억나십니까? 이렇게 차인표 씨가 색소폰 싹 불고 가죽 점퍼 입고 오토바이 타는 모습.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예, 좀 그 드라마를 됩니다. 기억하시는 걸 보니. 예. 그런데 사실 이 두 분의 결혼도 화제였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이 화제입니다. 그 예. 중에서도 이제 큰아들을 낳고 딸 둘을 공개 입양했죠. 2000년에 입양된 예은 양, 예진 양인데 한 명은 벌써 대학생, 한 명은 고등학생이에요. 예.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공개 입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좀 걱정하거나 편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공개 입양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. 이 신혜라 씨가 방송에서도 많은 이 얘기를 했었지만 딸과 함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. 예. 그 책을 찾아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온 날, 그리고 저자는 신애라가 아니라 신애라 차예은. 엄마와 딸의 오간 편지와 대화 내용을 담은 건데요. 예. 이 딸의 말이 참 따뜻합니다. 엄마, 12월 15일은 나한테 아주 특별한 날이야. 예.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니까 라는 사연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 신혜라 씨도 쉽게 입양을 결정한 건 아니고 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품지 고민하고 있다가 남편과 의논을 했는데 선택하자고 해서 하게 됐고 방송에서 항상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책을 내신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로 뱃속에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나는 입양해서 아이를 낳았다. 이제 신혜라 씨의 말입니다. 이런 걸 보면은 하늘은 그렇게 꼭 공평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잘생겼죠, 선남선녀죠. 뭐 작가 능력도 있죠, 배우 능력도 있죠. 거기에 선행까지 베푸는 따뜻한 마음씨까지. 하늘은 공평하지 않다.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좀 주시면 좋으련만.